과학으로 검증된 최고의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강성태입니다. 인류는 무려 300만 년 전 이 지구상에 출현하였고 마침내 특이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지 그 설명서를 전해준 적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제품 하나도 설명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과학이라는 툴을 통해 그 방법들을, 비결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은 최신의 과학이자 신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전달하지 못한 그 설명서입니다. 오늘 영상은 스스로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오셨어요. 또 실패했다고. 저는 정말 의지박약이라고, 인내가 없고 끈기가 없다고, 다이어트를 시도해봤지만 실패했고, 공부를 했지만 계속 꾸준히 하지 못했고, 영어회화 또한 새해가 돼서 하기로 했지만 며칠까지 못했다고요. 계획을 또한 지키지 못했다고요. 정말 이게 여러분의 의지력 때문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는 여러분 자기 자신 때문에 이런 실패가 발생했다고 믿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력 때문에 성공했다고 믿고 계신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탓이 아니고요. 특히 여러분의 의지력 탓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을 통해 이미 입증이 되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충격적일 정도로 모르고 있고 심지어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저는 매년 수능 만점자 분들을 심층 인터뷰를 해왔어요.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했냐? 노트 필기는 어떻게 했냐? 집중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했냐? 하루에 화장실은 몇 번 가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냐? 등등등. 이 내용들이 공신닷컴의 강의로도 강좌로도 구성이 되어 있지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한 것처럼 보이던가요? 실제로 공부량은 엄청나게 많죠. 근데 거의 하나같이 별로 고생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공부했고 꾸준히 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좀 짜증나는 대답입니다. 그냥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의 없게 대답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겸손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터뷰하는 저 입장에서는 사실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방법들을 좀 제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야말로 쏙쏙 뽑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냥 했다니. 물론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연속해서 뭐 하나의 비결이라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여러분 진실은 뭔지 아세요? 그 수능 만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 그냥 한 게 맞아요. 자동으로 한 거예요.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과학으로 밝혀진 신경과학, 뇌과학, 행동과학, 심리학 등등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이해하신다면은 오히려 이분들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기존에 항상 이야기해오던 공부법 관련해서 수능 만점자 이야기 그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부분에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운동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 인물이 한 분 있는데요. 바로 마이클 펠프스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펠프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인류 역사상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신 분입니다. 무려 23개를 땄어요. 여러분 한평생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데 23개면은 저는 이게 이 메달 하나하나가 어느 대회에서 무슨 경기를 통해서 땄는지 그걸 한 번에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록은 인류 역사상
다시 깨질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올림픽 한 대회에서만 금메달을 무려 8개를 탔습니다. 이분이 인터뷰했던 장면이 한때 인터넷에 많이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볼게요. 그 인터뷰 장면이 그냥 사진 한 장인데 자막으로 이분 했던 말이 나오거든요.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날짜도 모릅니다. 전 그냥 수영만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대답 또한 뭐 비결이 아니라 이건 뭐 너무 성의 없이 그냥 수영만 한다는 게 아무런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상당히 무성의해 보일 수 있는 답변이지만 사실은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능 만점자들처럼요. 그들은 거짓말을 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마이클 펠프스는 6년 동안 단 하루도 훈련을 쉬지 않을 수 있었고요. 수영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스포츠에서 그야말로 1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일어나니까 수영장을 가는 겁니다. 수영장을 가니까 물 안에 들어가서 팔다리를 그냥 젓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생각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무슨 동기부여를 받아야 하는데 의지력을 좀 더 북돋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아예 의지력이라는 것을 쓸 일이 없었고 쓰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의지력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시작할 때는 필요하죠.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시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어떤 공부를, 어떤 언어를 시작하려고 강의를 수강하고 그렇게 끊고 시작을 하고 돈을 모아야겠다 해서 저축을 시작하고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시작은 누구나 활기차게 뭔가를 이룰 것처럼 대단한 걸 이룰 것처럼 끝까지 유지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우리 어떤가요? 그 결심이 굉장히 흐려집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 다들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이 겪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나도 많아요. 새해가 됐을 때뿐만 아니라 어떤 시점이 오면은 저 또한 뭐 결심을 하거나 계획을 짜거나 하면은 끝까지 되지 않는 경우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뭔가 계획을 짜고 시작하겠다고 마음 먹고 처음 한번 하면은 상당히 뿌듯하죠. 이미 목표를 꿈을 다 이룬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된다면 주변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도 하게 돼요. 내가 너 진짜 안 될 줄 알았다. 너 진짜 최선 다한 거 맞아? 너 의지 박약이야. 너 왜 이렇게 끈기가 없어? 지금 정신 상태가 글러 먹은 거야. 이렇게 주변에서도 의지력,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이것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어떤가요? 맞아. 이 내가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목표를 또 세웁니다. 또 적지 않은 경우에 좀 과도한 목표를 세우죠. 왜냐하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더 큰 목표,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 더 많이 운동장을 달려서 살을 빼야겠다 등등등. 이게 여러분의 결심과는 사실은 거의 무관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 받았거든요. 마치 정신력과 의지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처럼 너 왜 자꾸 주변 환경 탓하냐? 상황 탓하지 마. 다 너한테 달렸어.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동기부여 강의, 심지어 독설에 가까운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팩트 폭행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저도 합니다. 그런 컨텐츠를 저도 만들지만 그것들이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는 의지력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예 의지력과 지속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없다는 거의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성공에 더 가까워지는 비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스스로 좀 더 나쁜 시나리오는 여러분이 또 실패를 하는 그런 경우에 성공한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뭔가 꾸준히 잘해서 해내는 사람들 보면은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보면 이게 내가 또 의지박약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곤 하거든요. 난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난 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동기부여 컨텐츠를 본 다음에 예를 들어 강성태 영상을 보고 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지만 시작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한데 지속하는 방법이 사실은 틀렸습니다. 의지력이 아니라 다른 걸 써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자신도, 우리 주변도, 우리 사회 전체가 의지력 탓, 노력 탓을 합니다. 실제 통계치를 보면요, 이 경우는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또한 참고 인내하고 이게 꾸준히 지속해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굶는다고 다이어트가 그냥 끝나버리고 성공하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체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1위를 의지력 부족이라고 꼽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무려 81%가 의지력이 부족해서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고 답을 했어요. 10명 중에 8명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사실 80%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는 사실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통계치 자체가 미국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미국에서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 즉 지동설을 믿는 사람의 비율이 대략 80% 정도입니다. 완벽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비중도 이 정도인데, 그와 비슷한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의지력이라고 믿는다면 사실 이것은 진리나 다름없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의지력과 정신력이 이유라고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늘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판단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우리 일상에서 계속해서 내린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런 믿음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의식으로 느끼지도 못하는 비의식적인 자아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속 꾸준하게 끈기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은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는 여러분 자기 자신과 사실상 거의 무관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의지력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아니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한다고 믿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이 순간들 자체는 실제로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시작할 때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한 뒤에 꾸준히 유지되는 그 영역은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마디로 무의식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무의식의 영역마저도 과학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검증됐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원리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 역할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신닷컴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꾸준함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했고 책도 썼고 강의도 했고, 심지어 그 책이 방송으로 다큐로 제작이 되기도 했었어요. SBS 스페셜이라는 프로였죠. 여기에 더해서 헤빗이라는 책의 저자인 웬디 우드 교수의 연구 결과들을 함께 곁들여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그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작이 반이라는 말,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 자체가 시작하기만 하면 뭔가 대단한 걸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우리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올해 새해가 밝으면서 여러분 결심했던 거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시작은 아직 시작한 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작은 아직 시작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시작하는 것과 시작하고 난 뒤에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어야 되고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것이 실제로 과학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물론 시작하는 것 자체는 그것 또한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가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온갖 소셜미디어, 15초도 안 되는 짧은 영상,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간이 나도 모르게 그냥 가버립니다. 맘먹고 시작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정말이지 칭찬을 너무나도 많이 해주고 싶지만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었다면, 정말 시작이 반이었다면 우리가 세웠던 그 많은 새해 계획들조차도 최소한 절반까지는
갈 수 있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작심삼일이었죠. 말 그대로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법을 모르는 것 또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한다, 체중을 좀 빼겠다라고 마음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 어떻습니까?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편의점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냉장고만 열어도 아이스크림, 디저트, 간식, 떡, 호두과자 가득합니다. 호두과자 이거는 저희 집 냉장고에 들어있어서 갑자기 떠올랐네. 저도 마찬가지. 그야말로 어디에나 음식이 널려 있습니다. 음식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린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유튜브든 소셜미디어에서 아주 핫한 컨텐츠가 먹방입니다. 식품회사들은 그 먹방을 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엄청나게 큰 돈을 주고 이 먹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맛있다는 반응을 보이게끔 만들고 있죠. 즉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먹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광고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맛이 나오면 그걸 또 맛보는 것이 인생의 하나의 또 즐거움이잖아요. 한데 문제는 이게 너무 자주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실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동과학자, 심리학자, 영양학자 등등등 세계 최대의 식품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겠어요. 더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웃긴 것이 이렇게 식품회사는 끊임없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살을 찌워주고 있죠. 근데 그 반대쪽에서는 또한 다이어트 회사에서 그렇게 찌워진 살을 빼야 된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이어트 회사나 식품회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우리의 예상은 그분들이 항상 매사에 매순간 자기 스스로를 엄청나게 제한하고 그야말로 끈기와 인내, 의지력의 결정체라고 그래서 성공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의지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애시당초에 무언가를 참거나 인내하거나 의지력을 발휘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죠. 자제력이 아니라 습관을 활용했어요. 더 나아가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꾸준함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하다가 중단되기도 하죠. 근데 그분들은 자신들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 의식과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모르냐, 우리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냐, 여러 가지 실험들이 존재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제공을 했어요. 한쪽 그룹에는 보통 양을, 일반적인 양을 줬습니다. 다른 한쪽의 그룹은 무려 50%나 더 많은 양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 드신 양의 50%, 그러니까 전체 먹은 양의 절반 정도를 더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원하는 만큼 먹어라, 원하는 만큼만 드시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당연한 결과지만 여러분 예측하신 대로 더 많은 양의 음식이 제공된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많은 양을 드신 분들이 내가 더 많이 먹었다는 느낌조차 갖질 못했어요. 그냥 늘 먹던 비율대로, 늘 먹던 그 방식대로 먹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먹었던 양을 다 비우셨던 분들은 그냥 했던 대로 다 비웠어요. 매일같이 2숟가락 정도 남기신 분은 2숟가락 정도 고스란히 남겼어요. 근데 처음 제공된 양이 많으니까 더 많은 양을 드셨던 거죠. 왜 이 결과가 사실 충격적이냐? 우리 대부분은 음식의 양을 우리의 의지대로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믿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냥 그 상황에 따라 따라갑니다. 한마디로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다이어트든. 이 비슷한 실험에서는 치즈 파스타를 제공해 줬어요. 음식량을 마찬가지로 50%를 늘렸거든요. 식사량이 40%가량 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마친 다음에 조사를 했어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양을, 어떻게 보면 충격적으로 많은 양을 먹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먹은 그 양은 장거리 사이클 선수가 먹는 정도의 식사량이었습니다. 또 하나 실험은 영화를 보는 상황이에요. 이분들에게 팝콘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절반에게 만든 지 일주일 된 완전히 눅눅해서 누구도 먹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팝콘을 제공해 줬거든요. 그야말로 공짜로 줘도 안 먹을 그런 음식이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다 먹었습니다. 이 팝콘이 금방 나와서 먹기 좋은 맛있는 팝콘이건 아니면 정말 제대로 씹히지도 않는 눅눅해서 종이 씹는 느낌의 팝콘이건 그냥 하던 방식대로 한 겁니다. 맛 때문에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 건가요? 정말 합리적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먹지 않았어야 됐어요. 한마디로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습관이 결정을 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이 없고 2차원의 문제가 또한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치면은 지금 현재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조차도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심지어 비흡연자 분들보다 담배가 몸에 좋지 않고 신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알고 계세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설탕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먼저 실험 참가하신 분들에게 설탕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해롭다 이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참가자 분들에게 인지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힘들게 해야 되는 어떤 과제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진이 빠졌겠죠. 그리고 나서 탄산음료나 물이나 주스 중에 고르라고 했어요. 어떤 걸 골랐을까요? 충분히 설탕이 안 좋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그 지식을 가지게 된 상태입니다. 결과는 원래 탄산음료를 즐겨서 드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탄산음료 골랐습니다. 원래 물을 주로 드셨던 분들은 물을 마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혹은 인간이 정말 합리적인 의사결정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의지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분주하고 스마트폰이 우리의 신경을 앗아가고 시간을 가져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사방팔방에 널려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의지력을 믿는 순간 말 그대로 재앙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좌절과 좌절의 연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에게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설명하고 계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런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유들을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실제 그것을 꾸준히 하지 못한다는 게 여러 실험을 통해 밝혀졌잖아요.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설탕이나 심지어 흡연마저도 그렇죠. 물론 처음은 시작은 의지대로 시작을 할 수 있겠지만 유지되는 것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못한다고 해서 자녀분들을 탓할 것은 아닙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또한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엔 상황을 비롯한 몇 가지 사소한 방법들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탁컨대 자녀분들 탓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보다는 안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좀 더 하기 쉬운 환경을 아주 작게라도 만들어주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2012년에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험 참가자 분들에게 기기를 나눠주고 이 기기에서는 신호음이 납니다. 30분마다 이 신호에 따라서 본인의 자제력을 평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충동이 들었는지, 어떤 욕구가 지금 나한테 있는지 그걸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뭔가를 달콤한 걸 먹고 싶다, 지금 커피를 마시고 싶다, 잠자고 싶다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충동들이 나한테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는지도 같이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런 욕구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하게 했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충동을,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가장 많이 썼던 전략 중에 하나는 A라는 거 대신에 B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너무나도 게임이 하고 싶다, 게임 중독이에요. 그런 경우는 대신 게임만큼 즐겁진 않지만 책을 본다던가 아니면 좋은 강연을 듣는다던가 라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평가 내용, 기록한 내용 전체를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한 사람들, 이분들은 이런 욕구와 충동에
더 격렬하게 저항을 했었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절제를 잘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절제를 더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충동이나 욕구 자체를 많이 느끼질 않았어요. 반대로 절제를 잘 못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이런 분들은 의지력을 더 많이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데 그렇게 의지력을 썼지만 결과는 참담했던 것이죠. 여러분, 좀 더 이해가 잘 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공부를 잘하는 저 친구들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저 친구는 굉장히 의지력이 좋은 사람이다. 엄청난 의지력을 발휘하고 있다. 심지어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수영하고 난 사진이니까 저의 상반신이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사진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특이점을 앞두고 어떻게 살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 주신 분들이 많아서 수영하고 있다. 특이점을 준비하는 법 땡땡 수영 이렇게 올렸던 것인데, 어쨌든 수영을 하고 제 몸 상태를 보시고 엄청난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주시거나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쉽게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룬 사람을 보면 다 같이 의지력이 엄청나다. 한데 연구 결과는 뭐냐? 오히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룩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의지력 자체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애시당초 그들은 환경 자체를,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공부법 강의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유혹이 아니라고요. 또한 우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예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토끼가 경주하다가 자빠져 잤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꾸준히 가면은 이긴다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의 교훈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그냥 100m 트랙에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토끼 입장에서는 달리기 하는 곳곳에 풀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도 있어요. 누워서 잘 공간도 있어요. 거북이는 달리 할 게 없습니다. 애시당초 토끼가 잘못된 장소에서 게임을 걸었던 것이죠. 상황 자체를 만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은 의식이나 의지력과 무관하게 무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수치로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을까? 이 실험 또한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기들을 나눠줬어요. 텍사스 A&M 대학교 학생들이 이 실험에 참여를 했거든요. 이 기기를 통해서 무작위로 신호를 보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의식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것인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다거나 씻는다거나 이런 행동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런 행동들은 무려 88%가 그냥 생각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었어요. 일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거는 무려 55%. 우리가 힘들여서 하는 웨이트라던가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은 55%가 그냥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중에 43%가 우리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삶의 아주 많은 부분이 습관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 이분들 중에 각자의 차이가 사실상 없었어요. 소득 수준이나 성격이나 지금 상황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이면 다 똑같았어요. 이게 대학생 대상으로 했잖아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17세에서 79세까지 해당하는 젊은 층, 노인층까지 다 같이 했거든요. 연령 또한 이 습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습관의 비중이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저 또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체 행동 즉 삶 중에 43%가 나의 의식과 관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43%는 절반보다 조금 못 미치니까 그렇게 크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즉 57%는 우리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네. 그래서 의지력의 비중이 크네. 근데 여러분, 이 실험은요, 하루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측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벌어지는 모든 일 중에는 처음 하는 일도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만 국한시켜서 본다면 그 비중은 43%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의지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매번 결정을 내린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학술 용어로 표현하면은, 좀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내성 착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인지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냐? 여기 제품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품질이 가장 좋은 상품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고르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애시당초 여기 골라야 되는 그 옵션들이 전부 다 같은 품질의 똑같은 동일한 제품이었던 거예요.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굉장히 면밀하게 뭐가 더 질이 좋은지를 분석을 해보시거든요. 그러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제품을 대부분 고릅니다. 평균적으로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배나 더 많이 고릅니다. 그냥 똑같은데 오른쪽에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근데 왜 골랐냐고 물어보면은 오른쪽에 있어서 골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실은 모두 제품 질이 동일한 거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말도 안 된다, 내가 분명히 봤다 라는 식으로 끝까지 우기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야말로 비합리적인 존재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 행동이 좌우되고 있는데, 무의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의식을 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소평가, 너무나도 크게 과소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무의식을 기반으로 한 행동, 즉 습관을 아예 전문가들이 믿질 않았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과학기술 발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뇌의 거의 모든 활동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가 이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랬을 때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뇌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앞서 의지력이 필요한 그런 행동, 이런 행동을 했을 때 fMRI라고 하는 우리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 MRI 스캔을 떠보면요, 우리 뇌 중에 기저핵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 중에서도 미상핵에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뇌에서 전두엽이라고 하죠. 전두엽 피질과 함께 뭔가를 계획하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한데 무언가 습관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 시작할 때 그 부위가 아니라 기저핵의 다른 부위인 조가비핵이라는 분이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미상핵과는 다르게 감각이나 신체 운동에 관련된 부위예요. 아예 각각이 다른 뇌 부위고 아예 다른 기전이기 때문에 접근 방식 또한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의지력을 잘 발휘하고 필요할 땐 용기마저 내서 잘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자전거 운전이나 자동차 운전을 하고 계신 분, 특히 자동차 운전을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처음 배웠을 때 얼마나 많은 인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까? 조수석에서 누가 말이라도 걸면 조용히 하라고 막 화를 내기도 하죠. 라디오도 못 틀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의식을 다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어떤가요? 핸들을 왼쪽으로 꺾을 때, 기어를 바꿀 때, 시동을 켜고 끌 때, 엑셀을 밟을 때,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때 이거 밟아야겠다 의식을 합니까? 아니요, 그냥 자동으로 우리 신체가 움직입니다. 완전히 다른 작동 방식이죠. 처음 운전을 할 때랑 습관으로 굳어졌을 때랑 극도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스마트폰도 보고, 왜냐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고를 촉발하기도 하죠. 이것은 조금만 더 과학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면 사실 진화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무의식이 그걸 자동으로 처리하게 만들면 그 남는 영역을 통해서 또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걷는 것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 걷는 것조차도 온 의식을 집중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서 자동화가 되면서 걷는 것에 우리는 의식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의식이 그걸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우리 의식은 걸으면서 대화를 하거나 심지어 창을 던지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매번 걸을 때마다 발 딛는 것을 마치 갓난아기가 걸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했다면 우리 문명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린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방법을
발명을 한 거나 다름이 없죠. 어떤 한 가지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면 그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하는 행동, 공부든 운동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내 의식과 의지력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은 이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저는 추천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전 지금까지 그런 믿음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겠다고. 제가 지금까지 공신닷컴에 강의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수강 후기나 댓글이나 강의가 너무 좋았다. 동기부여가 정말 크게 됐다.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사실은 별로 믿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은 저는 그것을 마치 하늘처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이고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영상을 사실 찍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예요. 저는 사실 감사한 일이지만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냥 놀러만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잠재력 너무나도 아깝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의 가능성은 철석같이 믿지만 여러분의 의지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 애초에 의지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유일한 방법은 첫째도 습관, 둘째도 습관, 셋째도 습관입니다. 사실 공신닷컴의 수강 기간이 66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66일 동안 공부한 내용을 한 문장이라도 올리면 수강료를 완전히 돌려주는 이유 또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수강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무료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손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단순히 방법만 알려주거나 아니면 이번 시험에 성적만 반짝 올려주는 걸로 끝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나 비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습관에 대해서 밝혀진 과학적인 그 원리들을 여기에 적용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수강 기간 또한 어떤 행동이 습관으로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66일로 정해진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격차가 있고 과제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수강까지 도달한, 즉 뭔가를 해보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 혹은 대한민국 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66일, 즉 2달 정도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거의 인간을 개조시킬 수 있어요. 한두 주 정도로는 부족하지만 2달 정도 시간, 60일 정도 되는 시간이면은 습관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정도로 아예 공신닷컴 시스템을 완전히 습관에 초점을 두고 습관에 올인한 것처럼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꾸준히 유지시킬 수 있는지,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물론 공신닷컴에 강좌로도 존재하지만 또한 최신 과학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조금 더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차차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본 전제, 아주 중요한 내용 혹은 당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설령 실패를 하고 꾸준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식 혹은 여러분 의지력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느낀 점이나 어떻게 삶에 적용해 볼지 떠오르는 게 있다면 꼭 코멘트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라도 적게 된다면 기억에 오래 남고 실천 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또한 다른 분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것들 최대한 빠짐없이 모두 전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기를 기다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과학과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내용입니다. 즉 많은 과학자분들의 열정과 헌신인 것이죠. 그 노력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가 신을 믿지 않는다 해도 세상이 돌아가는 절대적인 원리는 존재합니다. 매일 뜨고 지는 태양, 인체의 신비, 자연과 생태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이죠. 이것들을 돌아가게 하는 원리,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 이러한 원리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마치 신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제 영혼과 신체가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